마지막으로 외부 강의로 저희에게 강의해 주실 분은 라이프라인 코리아라는 시민단체의 김동훈 대표님이신데요. 김동훈 대표님은 오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애석하게도 동화 이 녹음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부터 재난 대비 활동을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교육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이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압사 재난에 관한 정보도 올리시고 또 압사 재난에서의 대체 대처 방안 이런 것도 함께 올려주시는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어렵게 컨택해서 모셨고 너무나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자료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압사 재난 이게 과연 어떤 저희들에게 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라인 코리아의 김동훈 대표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이제 재난을 전문으로 하는 재난사회복지사이고요. 현재는 라이프라인 코리아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 쓰고 있는 지금 시민들에 대한 재난 대응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다시 개선해서 개발하고 이제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우리 압사 재난, 압사 사고, 이 군중 밀집 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화면으로 좀 준비했고요. 이걸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재난안전 교육을 이제 평상시부터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압사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재난의 사례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이번에 10월에, 이번, 지난달 여기 서울만 보더라도, 뭐 세계 불꽃 축제부터 해가지고, 뭐 야시장 해가지고 억새 축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뭐 지자체 전체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런 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었고, 나름 이 분야는 나름대로 이제 잘 되어오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들을 국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크게 생각은 못 해왔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기간 해외로 나가는 이 봉사 단원들이 있거든요. 그 해외 봉사를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 안전 교육 중에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뭐 이렇게 뭐 시위나 또는 폭동, 하여간 군중이 굉장히 밀집한 상황에 의도치 않게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러한 맥락에서의 내용들은 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 기회를 얻는 거는 좀 이렇게 이번에는 특별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로 얘기해요. 실제 어떠한 게 위험이 닥치고 그러한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국내에서는 이 사건의 종류가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구가 아주 활발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번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제 해외에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꽤 되시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해외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외에 있는 여러 이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공통되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얘기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해하면 좋을게요. 이제 군중 밀도 또는 뭐 군중 밀집도 표현은 뭐 여러 하시고 계신데 보통 이제 1m 가로 1m 세로 1m 요 사이에 몇 명이 들어가냐 이거를 이제 밀집도라 그러는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정도가 많이 달라진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오른쪽에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럼 1제곱미터당 5명에서 6명 정도가 모여 있을 때 이 장 공간 안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미 사람이 좀 많아진 상태인데, 이제 그 안에 있으면은 이제 이러한 밀도로 이게 움직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서로 부딪히기까지는 막 세게 부딪히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추월해서 앞으로 가기도 좀 애매한 이런 상태의 밀집도인데, 이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이 제곱미터당 한 5명 정도까지. 근데 뭐 사람의 몸집이 좀 다르고 이제 뭐 겨울, 여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뭐 딱딱 5명, 6명 이렇게 불러 나오지는 않는데요. 대략 이제 대략 5, 6명 정도 됐을 때 이때부터가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사고가 나기 쉬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기준, 안전의 기준을 제곱미터당 5명, 요걸 최대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가면은 사고의 위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5명이 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안전에 대한 어쨌든 그런 기준들, 내부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과하게 될 때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이제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그냥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인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이게 만원 지하철, 뭐 지옥철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타보셔서 생각해 보시면은 요 내용들이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제곱미터당 뭐 7명에서 8명 정도는 이제 그 정도 많아지면은 칼은 어떻게 위아래로 이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탔을 때 막 이 10,000원인데 어쨌든 본인들 이렇게 스마트폰도 좀 보시고 어떤 뭐 책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한다는 건 이게 손은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발은 몸 움직이거나 어디 끼어들기 좀 애매한데 이게 한 7, 8명의 상태인 거고요. 다시 이게 숫자가 늘어가지고 9명이나 10명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더 밀리기, 더 이 압박을 받겠죠. 그런 때는 아예 손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지하철에서 밀려서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손을 이렇게 내려 있는 상태인데 딱 9명, 10명이 돼버리면은 손도 위로 못 올리고 발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찌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참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게 당황스러운 이 정도의 밀도인 거고요. 이게 10명에서 11명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더 압박을 받으니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아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중에서는 그 지하철을 탔을 때 초만원, 초만원 지하철을 탔을 때 어,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가려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뛰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지하철 문 사이를 두고 그 앞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압력들, 그 정도가 한 10에서 11명 정도인 거죠. 여기서 무조건 이제 찡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거지로 넣게 되는, 그러니까 떠밀려 가게 되는, 뭐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냥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제 밀도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명에서 이제 12명 정도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그 이제 사람들 각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 이제 이게 압력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 체압들이 있어가지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가 됐고요. 이게 13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뭐 이제 5분,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질식하거나 이제 사망할 수 있는 보통 이러한 이제 압사 재난에서 이게 사망은 주로 이제 이게 보통 이게 밟혀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질식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요 이 밀집도를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냐 푸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희생이 할런지 막을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이 제곱미터당 이 밀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건데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보통 뭐 10명에서 심지어는 16명,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6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난의 종류 중에서 어떠한 재난들은 딱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불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 된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닥치고 나서의 대응이 가능한 재난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재난은 아예 방법이 없는, 일단은 재난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거의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형태의 재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압사 재난 같은 경우인데요. 어,
사실상 저렇게 완전히 뭐 미터당 뭐 10명이 넘는, 제곱미터당 10명이 넘는 그 안에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는 본인이 뭐 아무리 뭐 훈련을 받았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사전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전 대피, 아니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예. 아니 문제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이게 재난을 대응하는 관점에 봐가지고는 되게 중요한 한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있는 뭐 그게 지하철이든 어떤 공공건물이든 어디에 있던 간에, 축제장이든 어디에 있던 간에 계속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느낄 정도, 예, 뭔가 계속 이게 뭐 편하지가 않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으면은 이 축제나 그 행사를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제 오른쪽 제 밑에 써놨습니다. 불편해지면은 이동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예, 요런 어쨌든 행동, 예, 전략을 취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요. 예. 그럼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어쨌든 뭐 장소를 이동하지 못했는데 그 군중 밀집된 군중 안에 이제 갇히게 됐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좀 예비 동작이 좀 필요합니다. 완전히 아까 이게 제곱미터당 뭐 13 정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딱 이미 간 상태에서는 거의 동작을 취할 수는 없고요. 다만 빠져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뭐 전문가분들이 여러 이제 방식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저 오늘 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저기 뭐야 노란색으로 하늘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떠한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밟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식하게 되는 게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슴으로 어쨌든 이게 숨을 쉬어야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가슴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방식들이 나오는데 요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양쪽 팔을 서로 교차해 가지고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내놓고 있으면은 어쨌든 주변으로 이제 꽉꽉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팔은 어쨌든 위아래로 어쨌든 움직이면서 이 가슴 앞에 공간, 예, 가슴 앞에 공간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예비 동작을 취해 주시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아무리 군중이 밀집된 상태에서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취해 두시면은, 예, 막 이 사람이 너무 밀집되면은 저 동작이 필요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좀 더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동작인데요. 이 복서 자세라 그러는데 이제 딱 보시면은 저기 어쨌든 이 권투 선수가 이제 어쨌든 경기에 들어갔을 때 시작할 때 이 자세지 않습니까? 예. 또는 뭐 이게 싸움을 하는 사람 자세인 건데 보시면은 뭐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 팔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운다는 자세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거는 막는 자세인 겁니다. 팔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들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압력으로부터 이 본인의 가슴, 갈비뼈, 예, 폐를 보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 지금 압력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가드를 취해가지고, 스쿼트 선수처럼 가드를 취해가지고 압력들을 다 막아내서 어쨌든 숨을 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복서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여러 그림도 찾아봤는데 보면은 이게 복서 자세를 하던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쪽 팔짱을 끼던 간에 중요한 거 핵심 원리는 어쨌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러분이 막상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저 팔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건지는 우리는 막 쉽게 예상할 수는 없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숨을 쉴 수 있는 그 가슴 앞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슴 앞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밀집된 군중 안에서 이제 나가고 싶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까? 결코 나가기 쉬운 상황은 지금 아닐 텐데 뭐 이번에 참사 때도 이제 그런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이게 평지에 있으니까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 군중 안에서도 좀 높은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예 위로 빠질 수 없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뭐 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저는 뭐 카운터에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잡도를 피하는 거는 뭐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조건이 뭐 되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다 이러면은 특히 밀집 사고에서는 저기 이 키가 작은 사람이나 몸집이 작은 사람이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주변에 이게 위로 올라갈 데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지지대가 돼가지고 아이를 이제 어쨌든 목 위에 올려놓던지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이 상황을 좀 피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어쨌든 위로 피할 수 있으면은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넘어지는 문제인 건데요. 예, 넘어지는 문제인 건데, 저렇게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군중이 밀집이 돼 있으면은 그 유채같이 거의 물의 흐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을 이제 헛디뎌서 넘어지고 이렇게 경사로나 계단이 있는 데서 이제 이 밀집이 됐을 때는 이게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한 명이, 중간에 한 명이 딱 넘어지면은 그 주변 사람도 덩달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꽉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좀 기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도치 않았지만은. 근데 누가 한 명이 딱 넘어져 버리면은 갑자기 내가 기대하던 그쪽 사람이 넘어진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휘청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동시에 넘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압사의 사고가 딱 일어나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여러 설명에서는 발을 단단히 고정하라 이런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매뉴얼들을 보면은 근데 그 표현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자기 발 디딜 자리를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면은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어, 그리고 이제 넘어진다 하더라도 재빨리 일어서는, 예, 어쨌든 가능하다면 재빨리 일어서는 게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넘어진 사람 때문에 줄줄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본인이 재빨리 일어나든지 같이 빨리 재빨리 일으키든지 이러한 방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러졌어요. 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본인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좀 이게 다른 형태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기 위에 지금 저희 그림에서 보는 이제 위쪽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누워 있거나 엎어져 있는 방식으로 쓰러져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누워 있거나 엎어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가슴이 완전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눌려가지고 금방 이제 어쨌든 사고를 당하기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밟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역시나 이게 질식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어쨌든 숨을 계속 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는 이제 머리같이 이렇게 다치기 쉬운 이게 그때 군중 사이에서 다쳤을 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부위를 어떻게 지금 보호할 것이냐. 요 동작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청이 뭐 CDC에서 내온 건데 기본적으로는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이제 보호하고서 이제 웅크리고 보호해라. 요 정도로 이제 표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또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예 쓰러져 있으면은 저기 보세요. 지금 뭐 손으로는 머리를 이제 보호하고 무릎을 완전히 굽혀 이것도 웅크린 자세가 맞는긴 한데요. 옆으로 들어 누웠는데 옆으로 들어 누운 거는 이제 군중이 이렇게 딱 이게 멈춰 있기만 한 상태면은 아까 이게 CDC 얘기처럼 그냥 웅크리고서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는 것도 이제 괜찮은 건데 군중이 이제 예,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쓰러지고 있으면은 이거 되게 더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의 발길에 내가 치더라도 계속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옆으로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는 자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 앞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팔과 이 무릎 또는 등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흐르는 흐름 속에서도. 그러니까 손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여기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슴을 아니 권투 선수 자세처럼 아까 가드를 올려가지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지금 숨을 쉴 수 있게 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쓰러진 상태에서의 내용인 겁니다만은 올려가지고 여기 관자놀이 여기 머리를 이제 보호하게 되는 거고요. 손으로는 여기 목, 예,
이 부분을 보호하게 되는 거고, 무릎을 최대로 당겨가지고, 당기면 우리 배 안에 이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들어 누워서 군중의 발길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그다음에 아까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움츠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머리와 장기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가슴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사고가 워낙 좀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의 또는 국내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이제 기사들이 있었고요. 인터넷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찾으시면 기사들을 대응 요령 같은 거 찾으시면은 좀 저도 이거를 캡처했습니다만은 언론사의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해야 될 거는 지금 숫자로 붙여놨습니다만, 저 5번, 왼쪽에 5번 보면은 어, 이때 그냥 제곱미터당 한 10명, 11명 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든 거고, 그때 힘드신 분들 중에서 막 비명을 지르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 워낙 많은 관중이 있다 보니까, 많은 관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게 중요한 거에 질식되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산소를 확보하는, 가성을 보호해서 산소를 확보하기 때문에 보함과 비명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를 게 아니고요. 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당한 그러니까 이 구호를 요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랬을 때 또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해주시고 그 아니면은 계속 어쨌든 산소를 숨을 확보해 주시는 걸 먼저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얘기가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인파가 이제 유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냥 출렁출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그러니까 여기 지하철 탔을 때 여러분들이 국정과에 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쏠렸을 때 여러분이 같이 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해야 버틸 수 있지. 안 그러면 앞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쪽으로 확 쏟아지는데 내가 한번 딱 버텨본다.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다치게 하려면은 인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거라 딱 멈춰 서려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가주는 형태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저희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들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가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밀집 상황에서 떨어뜨리게 됐을 때 이걸 주우려고 그러거든요. 주우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봤을 때처럼 뭐 제곱미터당 5, 6, 7, 8 정도 되면은 그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정도인 건데 이제 그 이상의 밀집도에서는 아예 그 허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주우려고 억지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히려 이게 깔리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초고밀도의 밀집도에서는 아예 분실물이 떨어뜨리는 게 생기면은 아예 포기한다. 물건보다 우리 생명이 중요하니까 포기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8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빠져 나가고 싶은데 어, 이게 군중이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막 움직이는 순간에는 우리도 이렇게 막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게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니고 출렁이다가 좀 멈추고 출렁이다가 멈추고 이런 이 소강 상태가 그런 지점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좀 움직임을 추구할 수 있어. 그나마 그나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초고밀도에서는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강 상태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방향을 어디로 할 거냐? 방향을 어디로 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군중들이 모여 있다, 동그랗게 이제 밀집된 군중들이 모여 있다 했을 때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동서남북 양쪽으로 다 사방으로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이렇게 동그랗게 모였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덜 받게 되는 거죠. 덜 받게 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 군중들이 있는 그 가장자리, 가장자리로 간다. 예. 그 가장 방향을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 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빠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압력이 덜한 장소로 가라는 거. 덜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양쪽 벽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벽 쪽으로 가도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압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기 묵혀 있는 공간에서는 그게 가장 위험한 접근인 거고요. 열려 있어서 그 압력이 약한 그 군중의 가장자리로 갈 수 있는. 아마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저 위나 아래였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사고가 지금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핵심 원리는요, 가장자리로 간다기보다는요, 압력이 덜한 쪽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다른대로 이제 열린 공간에서 이 모여있을 때는 이 가장자리가 압력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이제 이번 사건하고는 좀 유형이 다른데요. 원래 이제 군중 밀집 사고라는 것도 이제 이번 사태처럼 이렇게 압착이 돼가지고 이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게 한쪽으로 쏠려가면서 이 군중이 대량으로 이동하다가 생기는 뭐 문제, 여기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유형이 있긴 한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흘러가는 유형의 어쨌든 저희 군중 속에서는 어떻게 본인을 보호할 건가 그랬을 때 자동차 지라든지 저런 벽 가로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이걸 피해가는 뭐 이러한 내용의 어쨌든 이게 대응 방법도 이제 해외에서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응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걸 좀 모아가지고 그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원리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러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인이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나마 이제 그런 상황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관리, 그러니까 군중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건이 날 수 있는지 안 날 수 있는지 이거의 차이겠는데요. 왜 비슷한 축제들은 많은데 이번에는 문제가 되고 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제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지만은 이미 이번 사건 나기 2주 전에 이미 행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 이태원에. 매년 하고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참가 인원이 이틀 동안 10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1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참사 때는 10만 명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인데 그때 오른쪽 보시면은 그때 이태원 전체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3면을 다 막아가지고요. 다 차량을 통제하고 그 안에 그 도로들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뭔가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축제로 했었고 이걸 위해 가지고 했던 게 이제 지금 사진으로 금년사진 이번에 2주 전에 있었던 사진인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제 축제 사진인 건데요. 워낙에 인원이 밀집하니까 이제 구청 차원에서도 안전요원, 안전펜스, 비상통행로 사전 확보, 이걸 기본 정책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 전체 축제장 지역에서도 밀집이 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지정. 이때 행사 같은 경우는 메인 무대 앞에 가수가 오면은 막 앞에나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특정 지역의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고 이제 통행로를 따로 확보한다. 이런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실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경비 업체까지 좀 활용해가지고 하고 이분들을 어쨌든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일 수 있게 지휘 체계를 좀 만든 거예요. 교통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렇게 차량들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쨌든 교통 혼잡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그래서 왼쪽에 아래 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만 명이 왔어도 이제 그큰 사고가 없었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이러한 원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축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고요. 뭐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외에도 병목 구간, 이번 같은 아까 그 해밀턴 호텔 옆 이런 작은 구간이 병목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병목 구간은 전부 일방 통행으로 전환한다든지, 분단 입장인 건데요. 이게 보통 이제 큰 행사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이제 너무 사람이 몰리면은 이제 끊어서 한 팀 들여보내고 다음 팀 들여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눠서 입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지하철 무정차를 시키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나온 사람 없고 그 옆역과 옆에 있는 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동선도 길어지고 그리고 뭔가 봐야 되는, 뭔가를 보아야 되는 이제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사람들이 많으면 계속 움직이도록 멈춰서 보지 않고 계속 움직이도록 이제 좀 안전요원들이 어,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게 정보들이 전달이 안 됩니다. 특히 앞서 사고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고요. 앞 사람들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시끄러우니까 뒤에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뭐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 말을 탄 경찰들이 이제 스피커 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저 다른 나라처럼 이제 그 지휘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경찰관들이 이제 스피커로 지휘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스피커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뻔한 정보지만은 앞에서 밀리고 있고 천천히 가야 되고 왜 그런
뻔한 정보지만은 실제 이 사고를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 공간 확보는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좀 빠지고 또는 이제 구급 요원들이 좀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이제 미리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동선을 길게 배치한다는 건 예를 들어 저 공항에서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이제 티켓팅 할 때 보시면은 아예 그거를 이제 저기 선을 해가지고 길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줄 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체가 혼란을 맞고 그냥 어쨌든 그거 하나만 이게 로프만 해가지고 선을 정해놓기만 하더라도 혼잡을 막는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또는 이제 행사 전체를 아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거 국내에서도 또는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식의 방법들을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런 형태의 압사 재난이나 압사 사고가 특이한 형태의 재난이 아니고요. 어, 이미 이게 답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미 다 이제 솔루션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미 다 해오고 있고 이미 익숙하다는 겁니다. 예.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관리를 하냐 못하냐, 예, 이 차이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영국 가디언에서도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면서 거기 어쨌든 소 제목으로 달았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왜 안 됐을까? 예.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미 그동안 이제 수많은 어쨌든 노하우들이 쌓여 있고 경험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안 된 데에는 그러니까 주체가 없으면 우리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예,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국가는 무한적인 이제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라 하든 간에 모든 재난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관리할 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는데 이제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게 우리나라의 약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 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반드시 좀 외양간을 고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실 약간 재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준비하면서 여러 실무자분들이 이런 코너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정보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처와 대책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교육일 것 같다라고 여러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이 의견을 주셔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동훈 대표님을 통해서 이 압사 재난의 과정에 대한 이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